첫 겨울 추운 밤은 고요히 깊어간다. 뒤뜰창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 소리도 끊어지고 이따금 찬바람 부는 소리가 휙 우수수하고 바깥에 춥고 쓸쓸한 것을 알리면서 사람을 위협하는 듯한다. 이 추운 겨울밤에 누군가가 밖에서 울고 있다. 우는 소리가 바람결에 너무도 애처롭게 들려온다. 화수분의 울음소리다. 화수분은 아내와 계집에 둘을 데리고 남의 집 행랑방에 살고 있다. 나이는 한 30살쯤 먹어 보이고 머리에 상투가 그냥 달라붙어 있는 화수분은 키가 늘씬하고 얼굴은 갸름하고 누루퉁퉁하고 눈이 좀 큰데 사람이 폭 순하고 착해 보인다. 주인을 보면 어느 때든지 그 방에서 고달픈 몸으로 밥을 먹다가도 얼른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 절한다. 그 아내는 키가 자그마하고 몸이 뚱뚱하고 이마가 좁고 항상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이 없다. 적은 돈은 회개할 줄은 알아도 원이나 100냥 넘는 돈은 회개할 줄을 모른다. 그 아내는 저 낳은 아이들의 생일을 내일이 생일이다 라고 일러주지 않으면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결코 속일 줄을 모르고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하나 얼른 대답을 시원히 하지 않고 꾸물꾸물 오래 하는 것이 흠이다. 그래도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기름을 발라 머리를 곱게 빗고 빨간 댕기를 들여 쪽을 찌고 나온다. 그들에게는 지금 입고 있는 단벌 헛옷과 조그만 냄비 하나밖에 없다. 세간도 없고 물론 입을 옷도 없고 덮을 이부자리도 없고 밥 담아 먹을 그릇도 없고 밥 먹을 숟가락 한 개가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쉽게 생긴 딸 둘과 작은 애를 없는 혼 누더기와 띠, 화수분이 벌이하는 지게가 하나 이것뿐이다. 밥은 우선 주인집에서 내간 사발과 숟가락으로 먹고 물은 역시 주인집 어린애가 먹고 비운 가루 우유통을 갖다가 떠먹는다. 화수분은 밝기도 전에 지게를 치고 나갔다가 밤이 어두워서 들어오지만 하루에 2끼니를 못 끓여 먹고 대개는 벌이가 없어서 새벽에 나갔다가 오정 때나 되면 일찍 들어온다. 들어와서는 흔히 잔다. 이런 때는 온종일 그 이튿날 아침까지 굶는다. 그때마다 말 없던 아내의 옹알옹알 바가지 긁는 소리가 들린다. 왜 화수분이 그렇게 서럽게 울었는지 묻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한다. 제가 늘 쌀을 팔러 댕겨서 저 뒤에 쌀가게 마누라를 알지요. 그 마누라가 퍽 고맙게 굴어서 이따금 앉아서 이야기도 했어요. 때때로 그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지내나 하고 물어보요. 그럴 때마다 죽지 못해 살지요 하고 아무 말도 아니나 했어요. 그러는데 한 번은 가니까 큰애를 누구를 주면 어떠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다가 먹이면 먹이고 죽이면 죽이지 어떻게 제 새끼를 남을 줍니까? 그리고 워낙 못생기고 아무 철이 없어서 애미애비나 기르다가 죽이더라도 남은 못 주어요. 남이 가져갈 게 못 됩니다. 그것을 데려가시는 댁에서는 길러 무엇합니까? 돼지면 잡아서 먹지요 하고 저는 줄 생각도 아니했어요. 그래도 그 마누라는 어린 것이 다 그렇지 어떤가 어서 좋은 댁에서 단란히 보내게 잘 길러 시집 보내주신다네. 그리고 젊은이들이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들을 다 데리고 있다가 이제 차차 날도 추워오는데 모두 굶어 죽으면 어쩌려고 하시면서 여러 말로 자꾸 권하세요. 말을 들으니까 그랬으면 좋을 듯도 하기에 그럼 저희 아범 보고 말을 해보지요 했지요. 그랬더니 그 마누라가 부쩍 달라붙어서 내일 그대 마누라가 우리 집으로 오실 터이니 그 애를 데리고 오게 하셔요. 해서 저는 글쎄요 하고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그날 밤에 그젯밤 올시다. 그젯밤이 아니라 어제 아침 올시다. 요새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젯밤에는 그가 들어와서 반찬 없다고 밥도 안 먹고 곤해서 쓰러져 자길래 그런 말을 못하고 어제 아침에야 그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 임자 마음대로 하게 그려. 그리고 일어서 지게를 지고 나가버리겠죠. 그러고는 저 혼자서 온종일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았지요. 아무러나 제 자식을 남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시듯이 이제 새끼 또 하나 생깁니다. 그래요. 지금도 어려운데 어떻게 둘씩 셋씩 기릅니까? 그래서 차마 발길이 안 나가는 것을 오정때가 되어서 데리고 갔지요. 계집애는 아무런 것도 모르고 따라 나서요. 앞서 가는 것을 뒤로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어째 마음이 안 되었어요. 그런 것을 데리고 갔더니 참말 알지 못하는 마누라님이 앉아 계셔요. 그 마누라가 이걸 호떡이라 곰밤이라 감이라 먹을 것을 사다 주면서 나하고 우리 집에 가 살자, 이쁜 옷도 해주고 만난 밥도 먹고 좋지? 나하고 가자 하시니 이것은 먹기에 미쳐서 대답도 아니하고 앉았어요. 그래 제가 어찌나 보려고 그럼 너 저 마님 따라가 살련? 나는 집에 갈 터이니 했더니 저는 본체 만취하고 머리를 끄덕끄덕해요. 그래도 미심해서 정말 갈 때야? 가서 오지 않을 때야? 하니까 저를 한번 흘끗 노려보더니 그래 걱정 말고 가요 하겠지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러고 돌아와서 저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범이 또 뭐라고 할는지 몰라 어째 안 되겠어요. 그래 바삐 아범이 일하러 댕기는 데를 찾아갔지요. 한 번 보기나 하려고 염춘교 다리로 남대문통으로 아무리 찾아야 있어야지요. 몇 시간을 애써 찾아댕기다가 할 수 없이 그 댁으로 돌아갔지요. 갔더니 계집애도 그 마누라도 벌써 떠나가 버렸겠지요. 그댁 마님 말씀이 저녁 6시 차에 광안지로 떠났다고 하셔요. 가시면서 보고 싶으면 설 때에나 와보고 와 살려면 농사 짓고 살라고 하셨대요. 그래 하는 수가 있습니까? 그냥 돌아왔지요. 와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범 저녁 줄 생각도 아니하고 공연히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들어왔지요. 저는 눈물도 안 나요. 그러다가 밤에 아범이 들어왔기에 그 말을 했더니 아무 말도 아니하고 그렇게 통곡을 한답니다. 여북하면 제 자식을 꿈에도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주겠어요.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요. 집에 두고 굶기는 것보다 나을까 해서 그랬지요. 아범이 본래는 저렇게도 못 살지는 않았답니다. 저희 아버지 살았을 때는 벼 100섬이나 하고 삼형제가 양평 시골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답니다. 이름들도 모두 좋지요. 맏형은 장자, 둘째는 거부, 아범이 셋째인데 화수분이랍니다. 그런 것이 제가 간 후부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맏아들이 죽고 농사 미천인 소 한 마리를 도둑 맞고 하더니 차차 못 살게 되기 시작해서 종래에 저렇게 거지가 되었답니다. 지금도 시골 큰데길 가면 굶지나 아니할 것을 부끄럽다고 저러고 있지요. 산에 못생긴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다. 화수부는 새 옷을 입고 갓을 쓰고 시골에 있는 형을 도와주러 시골로 떠났다. 그런데 화수부는 간지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보름이 지나도 아니온다. 아내는 화수분이 추수해서 쌀말이나 가지고 돌아오기를 밤낮 기다려도 종래 오지 아니하였다. 김장때가 다 지나고 입동이 지나고 정말 추운 겨울이 되었다. 하루 저녁은 바람이 몹시 불고 그 이튿날 새벽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려 쌓였다. 아침에 아내가 들어와서 화수분의 동네 이름과 번지 쓴 종이 조각을 내어놓으면서 오지 않으면 찾아가겠다고 편지를 써달라고 이웃에게 부탁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며칠 동안 날이 풀려서 꽤 따뜻했다. 그래도 화수분의 소식은 없다. 아내는 본래 어린아가 딸려서 일을 잘 못하는 데다가 다리병이 있어 다리를 잘 못 쓰고
더구나 며칠 전에 손가락을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퍽 미안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혼자 살아갈 길에 막연하여 종래 남편을 따라서 시골로 가기로 결심을 한다. 한편 하수부는 집안 사람들이 굳이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소를 향하여 아내를 데리러 떠난다. 하수부는 양평서 오정이 거의 다 되어서 떠나서 해가 질 즈음에서 백리를 거의 와서 어떤 높은 고개를 올라섰다. 칼날 같은 바람이 뺨을 친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앞을 내려다보다가 소나무 밑에 희끄무리한 사람의 모양을 보았다. 그곳을 곧 달려가 보았다. 가본즉 그것은 아내와 딸이었다. 나무 밑 눈 주위에 나뭇가지를 깔고 어린 것 업은 헌 누더기를 쓰고 한 끝으로 어린 것을 꼭 안아가지고 웅크리고 떨고 있다. 화수부는 왁 달려들어 안았다. 아내는 눈은 떴으나 말은 못한다. 화수분도 말을 못한다. 어린 것을 가운데 두고 그냥 껴안고 밤을 지낸 모양이다. 이튿날 아침에 나무 장사가 지나다가 그 고개에 젊은 남녀가 껴안은 시체와 그 가운데 아직 막 자다 깨인 어린애가 등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앉아서 시체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어린 것만 소의 식구 같다. 혹독한 가난은 한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1925년 1월에 발표된 전원택의 작품 하수부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가족에게 비극적인 삶을 가져다 준 가난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얼마나 이겨내기 힘든가를, 1920년대의 우리 한국인의 비극적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하찮은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이 되기도 한다. 1920년대 우리의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한 식구가 같은 상에 모여 앉아 배불리 먹으면서 다정하게 오손도손 모여 사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다. 가난한 날의 행복, 가난은 추억이 될 수 있다. 얼마 정도의 가난이어야 우린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가난이어야 우린 그것을 추억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어떤 경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생각하게 한다.